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규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바로 무엇을 할 것이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근대 교육,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교육기관들, 근대적인 학교들을 여러분들 정리해드릴 거예요. 이거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쭉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근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바로 무엇이 있느냐, 몇 가지 학교들을 얘기를 할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산학사예요. 원산학사는 몇 년도가 되냐? 1883년도가 됩니다. 83년이라고 여러분들 1800점 뺄게요. 자, 이쪽은 바로 무엇이 되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로 알려져 있어요. 최초. 이게 바로 최초의 근대적 학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은 놀랍게도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고, 국립학교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립학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도대체 돈을 냈느냐? 여러분들 어디서 만들었냐? 어디서 만들어진 건 원산학사니까 원산 지역에서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이거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 덕원부사 정현석이라는 인물인데 그 동네 관리하고요. 근데 왜 갑자기 원산인데 덕원부사가 돈을 냅니까? 덕원부 원산읍이었어요. 원산읍이 덕원부에 속한 거였기 때문에 덕원부사가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방관이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고, 자, 플러스 누구? 원산에 주민들이 돈을 내갖고 만들어진 학교가 바로 원산학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여기서 무엇을 가르쳤냐? 근대 학문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술도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원산학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산학사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이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동문학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동문학. 학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동문학은 몇 년도만 1883년. 이것도 거의 똑같은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문학은 정확하게 만들면 근대적 학교라고 말하기는 조금 떨어집니다. 왜? 이쪽은 통역관 양성서예요. 이거는 솔직히 일반 국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든 통역관 양성소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배웠던 것은 영어하고 일어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어 중심으로. 그래갖고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될까? 여러분들이 저 어렸을 때 했던 드라마라서 못 봤을 겁니다. 뭘 또 어렸을 때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다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미스터 션샤인 거기 보면 역관이 2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공 유진 초이에게 통역을 해주는 역관이 1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본 공사관에서 일하는 역관이 나왔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디 출신이다? 동문학 출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도 돼요. 자, 이런 게 있었고, 이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었냐? 다른 게 아니라 원산학사 말고 유경공원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경공원. 유경공원은 몇 년도가 되냐? 1886년도가 됩니다. 가끔 희한한, 선생님, 이 유경공원은 유경파크, 파크 아니에요. 영재를 육성하는 공공의 기숙사,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유경공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가 돼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게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바로 누가 왔느냐? 최초의 원어민 교사는 길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어민 교사가 헐버트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대체로 선교사들인데 원래 보빙 사절단으로 미국에 다녀온 민용익이 이런 외국 선교사들을 들여와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근대적 학문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갖고 그렇게 건의를 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합시다. 이 당시에 원어민 교사가 있을 정도다. 일반인들은 좀 다니기가 어려웠겠죠. 근대 학문을 가르친 건 맞는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 솔직히 상류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유경공원.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다가 근대적인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네 번째 1895년 95년 조금 이따 씁시다. 바로 뭐가 나온 교육 입국조서라는 거예요.
1895년인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항상 교육 입국조서도 여러분들 똑같이 해드려야 되겠다. 자, 어떻게 하냐. 94년으로 썼다가 자 94년으로 써주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써주는 거고 실제로는 95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교육 입국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2차 가보개혁이에요. 2차 가보개혁의 시작이 94년 12월 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2차 가보개혁의 내용들은 95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교육 입국조서도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95년도에 발표가 돼요. 그런데 이걸로 확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확 바뀌게 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전 정부에서 아예 나서서 이거 왕이 직접 발표를 한 거죠. 뭐라고 발표했느냐? 자, 근대적 학문을 장려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근대적인 교육을 열심히 받아라. 그리고 짐에게 충성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나서서 학교를 만들게 돼요.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한성사범학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한성사범학교는 2차 가보개혁 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부터 시작했고 소학교, 중학교 등등등이 그 이후로 만들어지게 돼요. 외국어 학교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교육 입국조서 이후에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선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무슨 말을 장난칠 수 있느냐. 여기는 원산학산 사립이니까 뺀다 하더라도 유경공원은 뭐라고 여러분들 던져줄 수 있냐면 유경공원에다가 교육 입국조서의 근거를 두고 설립되었다라고 하면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왜? 유경공원이 만들어진 건 1886년. 그에 비해서 교육 입국조서가 발표가 된 건 1895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유경공원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이 교육 입국조서가 됩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에 무엇으로 가냐면 자, 대한제국 가서는 학교들이 더욱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대한제국에서는 무엇까지 가느냐? 교육 입국조서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제 실업학교, 바로 기술학교라고 불리는 광무학교라고도 불려요. 이런 실업학교 같은 것들도, 기술학교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면서 발전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근대 교육에서 국가가 좀 나서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 이번엔 무엇으로 가느냐? 여러분들 사립학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립학교들은 크게 두 갈래로 좀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느냐? 하나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외국 선교사 계열 학교예요. 특히 개신교. 여러분들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천주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당, 신부님 이런 쪽이 천주교예요. 그에 비해서 교회, 목사님 이런 쪽이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왔느냐? 어느 종교? 개신교,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야. 이분들이 와서 포교를 하는데 포교할 때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학교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더욱더 잘 먹힙니다. 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였습니까? 군사부 일체, 스승님을 임금이나 부모처럼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자, 우리 모두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홀라당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일찍부터 우리나라에다 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배제학당. 이거는 1885년도에 아펜젤러라는 인물이 만들었어요. 아펜젤러. 자, 이런 학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배제학당 외에도 경신학교. 경신학교는 86년도에 누가 만들었냐? 언더우드가 만들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역시 개신교 선교사예요. 언더우드가 만들었는데 이 경신학교는 지금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지금 현재 경신고등학교가 있어요. 경신고등학교가. 경신고등학교가 바로 무엇을 하면 이 경신학교를 이어받은 거고요. 그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신학교에서 나중에 대학부로 만든 게 연희전문. 연희전문이 해방되고 나서 무슨 대학교가 됐는지 알아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그 씨앗이 바로 경신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화여학당. 1880년 스크랜튼 여사가 역시 선교사로운 스크랜튼 여사가 이화여학당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가 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족주의 계열 학교도 만들어져요. 자, 민족주의 계열 학교라면 괜히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신민회가 만들었던 학교. 여러분들 모두 다 알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같은 학교들. 아,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대강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이런 사립학교들은 무엇에서 많이 활동을 했느냐? 바로 애국개몽운동 때.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은 교육과 그 다음에 산업에서 키우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거기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자 일본은 이걸 가만히 놔둘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탄압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일본이 무엇을 만드냐? 1907년 신문지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신문지법이 여기서 왜 나와? 실수했습니다. 1907년에 1908년이요. 실수했어요. 1908년에 사립학교령. 7년은 신문지법이 맞고요. 이거는 언론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사립학교령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돼요. 이제 바로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민족운동하는 사립학교들을 탄압하고요. 기존에 있던 사립학교들은 없애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립학교들은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이런 걸 해갖고 애국개몽운동을 펼치는 사립학교들을 탄압하기도 했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근대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확하게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점수를 가져가고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부분은 생각보다 외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도 힘들어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가나 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가, 함경도 덕원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학교이다. 아이고, 이왕 원산이라고 넣어줘도 되는데 약간 좀 헷갈리게 하려고 덕원이라고 제가 바꿔놨습니다. 바로 뭐냐? 이건 바로 무슨? 원산 학사예요. 덕원부 원산읍에 만들어졌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 근대 학문과 무술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지방관과 맞아요. 덕원부사 정연석과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 기금을 마련하여 설립하였다. 왜 원산에서 빨랐을까? 원산이 개항장 중에 하나니까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길모, 헐버트 등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영어, 수학, 자연과학, 정치학을 가르쳤다. 그렇다면 이건 보나마나 무엇이 되겠습니까? 유경공원에 대한 얘기가 돼요. 유경공원.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에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 맞아요. 학생들은 주로 상류층 자제들이었다. 맞습니다. 교육입국조서의 발표로 설립다. 무슨 소리야? 교육입국조서는 여러분들 유경공원은 몇 년도? 1886년. 교육입국조서는 1895년.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5번은 혼자 틀렸어요. 조심해야 될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 조서의 발표로 건립된 학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육은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이제 짐은 여러분들 짐이 발표한 겁니다. 짐은 왕이죠. 자, 정부에 명하여 전국에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 새로운 국민의 학식으로서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그대들 국민은 충분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덕체지를 기를지어다. 왕실의 안전이 국민의 교육에 달려있고 국가의 부강도 국민의 교육에 달려있다. 교육, 입국, 조서 이걸로 만들어진 학교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경공원 그 전에 이미 만들어졌죠. 대성학교 신민회에서 만든 사립학교예요. 이화여학당 이거는 전에 만들어졌고 86년이고 그 다음에 스크랜튼 여사가 만든 학교입니다. 원산학사 원산학사는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학교.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한성사범학교 이거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몇 번이 답이 된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근대 교육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